상표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 표장이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 전가 표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 제1항 제11호 항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3. 단체 표장 증명표장 또는 업무 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 표장이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 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전기통신의 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 전가 표거래 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 제1항 제11호 항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의 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3. 단체 표장 증명표장 또는 업무 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3.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 단체 표장 또는 업무 표장을 출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5.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 표장 또는 업무 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1.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또는 피성년 의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 등록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의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제60조에 따른 상표 등록 이의 신청이나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등록의 이의 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7조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상표 등록 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신청. 나. 제86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한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 다. 제211조에 따른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을 위한 제209조 제2항에 따른 신청. 4. 상표권의 포기. 5. 신청의 취하. 6. 청구의 취하. 7.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 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 종료. 4. 법정 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 능력 상실. 5.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제11조 개별 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1. 특허청장 또는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이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3.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에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 복수 당사자의 대표. 1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심판 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상표 등록 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나.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다.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 청구. 이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 제외자의 재판관할 제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1.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이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절차의 무효 1.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 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 처분의 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절차의 추후 보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16조에 따른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제20조 절차의 효력 승계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 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제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기하지 못한다. 2. 제22조 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 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 제7호의 경우 파산관제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 수계 신청 1.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 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및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이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특허청장 또는 제129조에 따른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기 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수기 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절차를 수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수기한 것으로 본다. 6.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기한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절차의 중지 1.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2.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기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 외국인의 권리 능력 제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우편 법령에 따른 통신 날짜 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 법령에 따른 통신 날짜 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 도난 및 우편 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5.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의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 등록 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 매체 등 전자적 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 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맞게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1.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 등은 그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 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